여러분,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표고버섯. 그냥 웰빙 건강식품의 대표 주자라고만 생각하고 드셨나요? 옛날부터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며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만병통치약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천만에요. 표고버섯 드시고 구급차에 실려가신 분 실제로 있었다네요. 당신의 보약이 순식간에 독약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 뒤편에 중요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보세요. 신장약이나 통풍약 드시는 분 계시다면 더더욱 놓치시면 안 되세요. 모르고 드셨다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표고버섯 그렇게 맛있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네요. 전 국민 100명 중에 약 10명은 표고버섯을 특별히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통계.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나 가족 혹은 이웃 중 누군가가 바로 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그룹에 해당될지도 모르죠. 오늘은 표고버섯의 좋은 점 뒤에 숨겨진 조심해야 할 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먹는 현명한 방법까지 제가 아주 솔직하고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누가 표고버섯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본인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표고버섯 100g에는 칼륨이 약 300mg이나 들어있대요. 건강한 분들은 칼륨을 신장에서 알아서 소변으로 쫙쫙 배출하죠.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배출 기능이 시원찮은 거 있죠. 그 결과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심해지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석 중인 환자분들 중 일부가 표고를 너무 많이 드시고 칼륨 수치가 급상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신장약 드시거나 투석 중이시라면 표고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알려진 통풍 환자분들이에요. 통풍의 주범은 바로 요산인 거 아시죠? 이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데요. 표고버섯에는 이 퓨린이 100g당 약 50에서 90mg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육류보다는 적다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랍니다. 평소 요산 수치가 7mg/dL 이상이거나 이미 통풍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표고를 과하게 드시면 요산 수치가 쭉 올라가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발가락 관절이 퉁퉁 붓고 세상 상상하기도 싫은 극심한 통증이 오는 그 통풍 말이에요. 통풍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하루 섭취량을 30g 이하로 제한하시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혹시 모르니 주의해야 할 알레르기 체질분들이에요.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지만 표고버섯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학계에서는 이걸 표고피부염 또는 시이타케 피부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증상은 보통 표고 섭취 후 12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온몸에 가려운 붉은 발진이 생기거나 심하면 호흡 곤란이나 두드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다른 버섯류를 드시고 피부 트러블이 있으셨다면 표고버섯도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아찔한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남성분께서 만성 신장질환 3기로 약물 치료 중이셨다네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3일 연속 표고버섯 듬뿍 넣은 들깨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다고 하네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무려 6.2mq/L까지 치솟아 있었다고 해요. 정상 범위 3.5에서 5.0인 걸 감안하면 정말 위험한 수치였다고 하거든요. 의료진은 표고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정말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자칫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여성분께서 평소 통풍병력이 있으셨는데 지인 모임에서 표고전골을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해요. 맛있으면 자꾸 먹게 되잖아요. 저도 알아요. 표고를 무려 10송이 넘게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새벽 발가락이 벌겋게 붓고 칼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잠을 잘 수 없었대요. 병원에서 요산 수치를 재보니 9.5mg 퍼 데시 리트로 급상승해 있었고 결국 일주일 내내 병원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드물다고요? 아니거든요. 당신에게도 당신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표고 섭취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할 때, 극심한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관절 부위가 갑자기 붓고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전신의 발진이 돋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동반될 때,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때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런 증상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고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꼭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표고버섯 보면 그냥 도망가고 싶으시죠? 아이고, 저 위험한 걸 왜 먹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조금 오해입니다. 아니거든요. 표고버섯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예요. 이 영상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좋은 점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표고에 빛나는 영양학적 이점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표고 100g당 약 3에서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시원한 쾌변, 그리고 변비 개선에 최고라고요. 여기에 비타민 D도 잔뜩 품고 있답니다. 비타민 D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해요. 햇빛에 바짝 말린 표고는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높아져서 뼈 튼튼, 칼슘 흡수율 높여주는데 아주 좋다고요. 게다가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지킴이 역할도 해요. 베타글루칸 같은 다당류가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예방이나 치료 효과라고 단정하기보단 몸을 튼튼하게 보조하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혈관 청소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네요. 표고버섯에는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요. 다만 이건 동물 실험이나 초기 연구 단계라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표고버섯은 건강한 사람이 적정량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식품이라는 거죠. 문제는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장 기능 정상, 통풍 걱정 없어, 알레르기도 없어.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맛있게 드셔도 된답니다. 오히려 식단에 꼭 포함해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은 거 알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위험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양 조절과 조리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표고버섯 이제부터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먹는 방법 5단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메모 준비. 아니면 영상 저장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표고버섯값 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끼기 쉽다고 하네요. 혹시나 농약 걱정이 되신다면 식초를 살짝 희석한 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다시 깨끗한 물로 헹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식초와 물의 비율은 1:10 정도가 적당해요. 단, 너무 오래 담가두면 좋은 영양소들이 물에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짧게,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표고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해요. 생으로 드시면 소화부담이 크고 드물게는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살짝만 데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익히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조리법에 따라 똑똑하게 가열해야 합니다. 볶음 요리할 때는 중불에 7분에서 10분 정도 표고속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세요. 찌개나 국물 요리에 넣을 때는 끓는 물에 최소 10분 이상 넣어서 속까지 제대로 익혀주세요. 구이로 드실 때는 약한 불에서 양면을 각 5분씩 타지 않게 노릇노릇 익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심부까지 완전히 열이 전달되었는가인 거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장 섭취량을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생표고 서너 송이, 무게로는 약 4-50g 정도가 적당해요.
말린 표고는 물에 불렸을 때 기준으로 같은 양입니다. 과유불급,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겠죠. 신장 질환자분들은 하루 2-30g 이하로 제한하시고 통풍 환자분들도 30g 이하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시면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중이라면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특히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요. 칼륨 보존성 이뇨제, AC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 통풍치료제, 면역 억제제. 이 약들과 표고버섯 성분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만 제가 빠르게 답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표고버섯을 매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루 적정량인 40g에서 50g을 지킨다면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진짜 건강 비결인 거 아시죠? 두 번째 질문. 표고 가루나 분말 제품도 조심해야 하나요? 네, 그럼요. 가루나 분말 형태는 영양 성분이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해요. 위험군에 해당되신다면 분말 제품은 피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유기농 표고버섯이라면 더 안전한가요? 네. 유기농 표고는 농약 잔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네요. 하지만 칼륨이나 퓨린 함량 자체는 일반 표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장이나 통풍 문제가 있으시다면 유기농이라도 똑같이 주의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표고버섯의 반전 매력 어떠셨나요? 이런 내용을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겠죠? 음식을 먹기 전에 내 몸 상태와 잘 맞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진정한 건강 장수의 비결 아닐까요? 기억하세요. 표고버섯은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통풍 알레르기 체질, 약 복용 중인 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표고버섯을 주로 어떻게 드시는지 혹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정말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올게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